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 새벽 서울역에서 출발해 판문점에 온 남북철도 공동조사 열차는 잠시 후 북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네, 남북의 철도 공동조사 일정과 의미를 짚어봅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장,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도 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도라산역을 가봤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평화열차라는 그런 기차를 탔던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네. 지금 서울역에서 오늘 아침에 6시 40분에 출발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잖아요. 아, 중간에 어디 들렸다 오나 보죠? 아무래도 좀 시간을 좀 맞춘 것 같고요. 임진강역에서 아마 좀 수속 같은 절차가 조금 있어서 탑승 인원이 많으니까요. 탑승 인원이라기보다는 이건 북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런 신원 이제, 확인 절차. 그렇죠. 예, 이제 예. 수속을 미리 좀 하는 시간이 좀 있어서 예. 임진강역에서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8시 5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8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예. 네, 8시 10분쯤이면은 우리나라의 최북단역인 이제 도라산역에 경의선으로 보면 거의 최북단이 되겠죠. 네, 예. 도착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환송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8시 한 10분부터 30분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환송식이 끝난 다음에 별일이 없으면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예. 이제 열차가 북쪽으로 이제 출발하는 그런 일정으로 일단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어떤 조사를 하게 되는지가 가장 관심이잖아요. 예. 어디에 좀 방점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그 조사를 했던 게 2007년, 그러니까 예. 한 11년 전 12월 달에 개성 신의 주간을 공동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 1년 동안 이제 운행이 됐었고요. 예. 그 후에 이제 전혀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이 좀 노후화됐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터널하고 교량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 조사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 궤도의 노반의 상태, 레일의 상태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의 열차가 북한의 선로를 직접 달려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 총 7량의 열차가 가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관차도 있을 거고요. 어떤 열차들로 구성이 됩니까? 아까 그 기자님께서 리포트하신 것처럼 침대차, 그 기름을 실은 유조차, 예. 그다음에 그 물차. 예. 또 중요한 게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의 전력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발전기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 안에서 숙식도 완전히 해결하는 그 거군요. 숙식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열차에서 달리면서 그 열차 안에서 조사도 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가면서 예. 필요한 구간은 서서 예. 이제 현장 조사를 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회의실 칸도 있거든요. 예. 그 회의실에 모여서 또 회의도 하게 될 건데 예. 일단 우리 기차는 이제 6량 이제 기관차 포함해서 7량에 가서 예. 이제 판문역에서 북한 기관차가 들어올 겁니다. 예. 그래서 북한 기관차가 들어와서 이제 북한 기관차가 이제 견인해서 이제 쭉 가게 될 텐데요. 예. 그 북한 기관차로 왜 네. 바꾸느냐 이런 예. 이제 궁금합니다. 의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관차가 달려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일단은 북한의 기관사가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북한의 현지 사정을 잘 아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기관사가 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북한 기관사가 타서 자기 열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 기관차가 끄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지만은 아마도 보안 문제도 조금 북한 당국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번에 이제 가시는 분들이 네. 예를 들어서 노트북 못 가져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에 가면은 예. 휴대폰 휴대 금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거의 이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돌아가서 거의 수기로 작성하는 그런 일이 회의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자, 우리 기관차로 바꾸면 그 북측 기관차로 바꾸면 기술적으로는 문제는 없겠죠? 문제는 전혀 없고요. 예. 단지 이제 북한 기관차가 이제 붉은 기 6,000 시리즈, 5,000, 4,000 그렇게 이제 나가는데 그 북한 자체 제작 기관차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우리나라 기관차에 비해서 좀 힘이 딸리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6량을 끌고 다니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6량이 아니라 이제 판문역에 가면은 북한 측의 4량이 이제 같이 플러스가 될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럼 이제 총 11대가 되는 건가요? 11량이 되는 건가요? 거죠. 예. 예, 기관차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측 그 인원들은 그 북한 기관 그저 내량에 타고 아마 같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긴 한 열차에 남북의 사람들이 같이 타고 가게 예, 되는 예. 셈이네요. 그리고 이제 회의실에 모여서 같이 또 뭐 얘기하고 논의할 겁니다. 네, 이 공동조사 단원 28명으로 구성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뭐 기술적인 것도 있고 뭐 철도 조사도 있고 지금 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여러 가지 조사 항목 있지 않습니까? 예. 기관차 자체도 있고 이제 철도, 저 레일, 침목, 노반, 특히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교량하고 터널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 또 남측의 안전 기준하고 북측의 안전 기준이 또 굉장히 다르고 네. 예. 북측이 기대하는 이제 열차의 그 수준이 또 굉장히 다릅니다. 북측은 저 뭐 평균 속도가 40km를 못 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경의선이 그래도 좋다고 하는데 그래 거기도 45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50km 정도. 50km까지 나옵니까? 그 풍계리 핵실험장 거기는 때 20km 우리 정도로. 기자들도 왜 탔었잖아요. 네. 예. 그 평균 시속이 거기 이제 동쪽은 더 나빠가지고 아하. 한 시속이 2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서로가 이제 남쪽이 생각하는 안전 기준이나 기술 수준이 굉장히 달라서 예.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사단이 2계조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막 들어오고 자, 지금 도라산역 현장 그림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열차가 들어오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북으로 향할 그 열차가 맞는 거죠? 네, 지금 화면에서 보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8시 10분 정도에 도착하는 예. 걸로 돼 있었는데 예. 지금 도착해서 30분 정도 환송 행사를 한 다음에 예. 이제 본격적으로 북쪽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일정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측 최북단역인 이 도라산역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열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북측으로 향할 열차인데요. 모두 7량으로 구성됐고요. 오늘 이곳 도라산역에서 환송 행사를 마친 뒤에 북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자, 환송 행사 내용 뭐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뭐 주요 인사들의 인사말들이 좀 있고 예. 그다음에 승무 신고라고 해서 아무래도 근데 굉장히 이제 철도 출무 신고요. 예. 예, 뭐 승무 신고, 출무 신고 다 임무를 잘 수행하고 오겠다. 맞습니다. 뭐 이제 이런 그런 식으로만. 것에 대한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행사다 보니까 예, 예. 그런 일정이다 보니까 예.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네. 예. 네, 지금 도라산역에서 이제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까? 아마도 그 북한 측 그 요원이니까 우리 측 이제 여기 도라산역이니까 여기가- 도라산역 예, 예, 역장이 예. 나와 있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 측 인사 예. 같습니다. 예, 네. 예, 예. 지금 서울역에서 아까 저희 뭐 김영미 국토부 장관 얼굴 보였고, 네, 그렇습니다. 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얼굴 보였고, 다 같이 타고 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통일부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되는 행사라고 예, 예.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요. 예. 거기에 이제 국회 외통위원회하고 또 국토교통위원회 의 위원장, 간사, 또 위원들이 이제 예. 기본적으로 여기 이 행사에 어떻게 보면 이제 VIP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철도 이제 코레일의 대표하고 또 시설공단의 이사장 이런 분들이 이제 오늘 행사의 주요 구성원이 되겠죠. 네. 자, 8시 11분 아침 6시 40분 서울역을 출발했던 북으로 향할 열차가 지금 도라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네, 도라산역 역장이 영접을 나왔고요. 환송 행사장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이 철도국장이 현지 조사 추진 경과 보고를 하고 또 여러 인사들의 축사가 있은 뒤에 또 출모 신고가 있고 북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저희 열차에 보면 아까 오전에는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던 것 같았었는데 네. 지금은 잘 안 보이고요. 마지막 열차 쪽에 보니까 이제 예. 철만은 달린다라고 하는 예, 예. 그런 구호가 있어서 예. 굉장히 눈에 뜹니다. 철만은 달리고 싶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70년 동안 봐온 건데 예, 예. 이제 철만은 달린다라고 하는 이제 표어를 달고 예. 기차가 가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죠. 예. 자, 지금 네. 김현미 장관이 내리는 모습이고요. 네. 뒤이어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이 도라산역 역장과 또 악수를 나누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행사는 지금 바로 저기 역사에서 열리는 건가요? 역사 옆에 바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 이동을 해서 예. 이제 뭐 축사라든가 경과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오늘 출무 신고를 할 때 기관사가
오늘 그렇죠. 일행한테 출고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코레일 이제 회장한테 신고하는 형식이 코레일 되겠죠. 사장. 예. 예. 아무래도 그 오영식 코리아 오영식 사장. 예. 사장한테 신고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머플러를 그때- 씌운다고 하는데 네. 뭐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행사가 정말 남북 간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말 어렵게 조성된 행사고 또 남북 경제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크고 또 우리나라 특히 남한 쪽에서 보면 유라시아 대륙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사라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뭔가 좀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걸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출모 신고나 이렇게 머플러를 씌워주는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뭐 보통의 열차 운행에 있어서도 거치는 절차는 아니죠? 글쎄요, 뭐 그렇게 흔한 그런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중앙아시아나 그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그런 데 가면은 귀빈한테 이런 머플러를 딱 씌워주면서 환영한다든지 뭐 그런 전통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귀한 손님한테. 자, 아무튼 일단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특히 이제 동쪽 같은 경우에는 시속 20km도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일정이 다음 달 17일까지 18일 동안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까? 지금 길어지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예. 잘 되면 12월 17일에 조사를 마치는 일정이고 혹시라도 뭐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충분히 여유를 두고 지금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아마 12월 17일 날에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모든 걸 다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조사한 다음에 기본 계획을 세우고 다시 또 추가 조사라든가 정밀 조사라는 걸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17일은 맞추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 화면은 잠시 뒤 이 도라산역에서 환송 행사가 열릴 이 출경장 입구를 잠시 비췄고요. 바로 이 열차가 오늘 북으로 향하게 되는 열차입니다. 저 앞에 붙은 부분이 이제 기관차에 기관차죠. 해당하는 부분인 예. 거죠. 네, 열차는 모두 7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기관차 1량과 열차 6량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 북한에 가서 북한 또 판문역에서 북한의 기관차로 선도열차를 바꿔 달고 네, 운행을 그렇습니다. 하게 됩니다. 뭐 교체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기관차와 남쪽의 열차가 합체한다. 또 그런 그런 의미도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예, 예. 그 뒤에는 다시 북한의 열차가 4량이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예. 남과 북의 열차가 합체돼서 앞으로 이제 18일 동안 북한의 전역을 운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그동안 이제 기대해왔던 꿈꿔왔던 많은 일들이 예. 또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을 갖게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18일 동안의 대장정이 시작이 되는 건데 철도 여행을 해 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기차 안에서 열차 안에서 먹고 자면서 이동하는 게 뭐 편치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가장 오래 생활했던 게 3박 4일 생활을 했거든요. 네. 기차 안에서만. 예. 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어허. 근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조사단에 들어갔는데 네. 다들 조금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특히 이제 지금 추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쪽이 추우니까 그것도 걱정도 하시고 특별히 이제 지금 우리 열차는 이제 아마 그 씻는 칸을 잘 가지고 갈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샤워를 막 이렇게 충분히 한다든지 예. 그런 것들은 불편하겠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방금 전에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의 전원을 조금 이제 확인을 했는데 예. 그 침식차라고 하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예. 지금 6량 있는데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1번이 기관차 빼고 예. 1번이 유조차고 예. 2번이 발전차, 예. 3번이 객차입니다. 예. 5번 차가 침대차, 예. 6번 차가 침식차라, 5번 차가 침식차라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사무 공간이 있습니다. 회의 공간 예, 예. 이런 데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6번 차 마지막 차가 화물차가 되겠는데 예. 그 침식차 5번 차에 보면은 그런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예. 또 거기 이제 지금 방금 본 우리 기자의 전원에 따르면 뭐 세탁기라든가 뭐 그 가스 예. 전기 레인지라든가 또 컵라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초코파이도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열차 안에 그림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잠시 후에 그런 예. 그 장면도 네. 우리가 서울역에서 볼수 있을 것 출발하기 같습니다. 전에 저희가 또 내부 모습을 잠시 찍은 모습이 있거든요. 함께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철도 조사 이런 거를 할 때 이렇게 열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예. 이거는 이제
특별히 남한과 북한에 연관된 그런 예.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예. 이번에 이제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거는 동해선을 이번에 조사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분단 70년 만에 동해선을 지금 우리나라 그 철도 차량이 달리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또 이제 기관차 바로 뒤에 유조차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네. 경유 5만 5천 리터가 실렸습니다. 5만 5천 리터입니다. 이게 대북 제재가 면제되면서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죠. 이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이 원래 8월에 하기로 돼 있던 건데 7월, 예, 7월 예. 14일. 7월. 예. 그때 하기는 것으로 원래 이제 합의가 되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됐었습니다. 그게 안 돼 가지고 지금 4개월인 거죠. 4개월이나 밀려서 이렇게 온 건데 그 사이에 사실은 뭐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국제사회 미국하고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또 이제 그걸 담당하는 기관인데 거기랑 또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 속에 이 행사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다음 달 17일에 공동조사가 마무리되면 물리적으로는 연내 착공식이 가능한 일정이긴 하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 정부의 분위기를 보면은 연내 착공식을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착공식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공사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착공식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지의 문제지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북 제재와는 연관이 없을까요? 네, 착공식을 한다고 해서 돈이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착공식은 이제 그 뭐 행사를 하겠다라고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뭐 착공식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사가 실제로 진행이 되는 것은 비핵화나 제재 해제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예. 공사가 직접 들어가는 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착공식이 어디서 열리느냐도 좀 그죠? 중요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착공식의 가장 키 포인트는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예. 착공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착공식은 지금 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 공사가 금방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세레모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치적인 의미가 큰데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답방이 안 된다. 그러면 착공식의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착공식은 아마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자, 남북 정상이 같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착공식이에요? 예, 예. 아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그래야 되겠죠. 이게 그걸 얼마나 하려고 큰, 지금 예, 예. 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공동조사가 12월 17일에 끝나는 걸로 예정돼 있는데 12월 중순을 넘긴 시점인데 네. 그렇다면 연내 착공식까지는 조금 빠듯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 연내 착공식 기술적인 문제면 빠듯한데 그게 아니라 예. 정치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기 때문에 18일에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약간 불투명해진 이유는 예. 북미 정상회담이 불투명하기 때문인 거죠. 예. 북미 정상이 불투명한 이유는 이 고위급 실무 고위급 회담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고위급 회담이 안 되는 건 비핵화나 제재 해제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물밑 접촉에서 진전이 없기 때문인 거죠. 예, 예. 그러나 그 부분에서 진전이 그 사이에 있다면 예. 당연히 12월 18일에도 착공식 하죠. 그럼 장소는 어디로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아무래도 서울 답방을 하는 상황에서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뭐 서울역에서 할 수도 있겠고 도라산역으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할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것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예. 한미 정상회담 이번에 6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네. 여기서도 관련 안건이 의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좀 어렵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번에 아주 약식으로 하게 됩니다. 예. 거의 뭐 통역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 경우에 되게 30분을 넘지도 못하고 뭐 아마 20분 이내에 살 가능성도 많고요. 거기에서 현재 중요한 의제는 비핵화 문제입니다. 그 북미 고위급 회담을 빨리 해야 되는데 좀 빨리 합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딱 걸려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20분 동안 중에서 10분 동안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좀 올려라라고 하는 건 압박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세 번째 의제는 이제 미국의 이제 무역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섹션 23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 정부가 모든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현대자동차 좀 빼달라라고 이제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대통령의 중대 예, 임무입니다. 요 세 가지를 얘기하다가 보면 이거 한 30분 안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남북 철도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2분 지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잠시 뒤 북으로 향할 우리 열차를 보고 계시고요. 원래 환송 행사는 8시 10분부터 예정이 돼 있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수님, 이 열차는 무궁화호입니다. 우리 열차 중에 뭐 KTX는 물론 선로가 좀 안 맞아서 갈 수가 없겠고 뭐 새마을호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차종이 있는데 무궁화호가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아마도 코레일에서 이런 공동조사를 대비해서 열차를 개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열차를 개조해서 쓰는 게 뭐 이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자주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무궁화호 열차 좀 이제 값싼 차량으로 해가지고 개조하지 않았을까? 개조가 좀 그런 용이했을 것이다. 예, 예. 네. 다 이번에 그럼 이번 행사를 위해서 다 개조한 열차들인 준비를 하고 건가요? 있었죠. 예. 예. 자, 이번에는 뭐 공동조사가 이제 처음 하는 게 아니라 2007년에 이제 12월에 한 적이 있었기 예. 때문에 네. 그때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 좀 더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아는 분들이 지금 조사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통일부하고 국토부 관계자들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어떤 분들이 조사단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는 이제 코레일 관계자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민간 전문가들, 예를 들면은 가서 직접 그러니까 기술자들이죠. 뭐 토목 기술자들, 예. 뭐 차량 기술자들, 특별히 이제 이번에는 철로 조사기 때문에 예, 예. 토목 기술자분들 위주로 이렇게 민간 컨설턴트 회사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래서 화면에는요, 내부 모습이 보이고 내부 모습이 있는데요. 가고 있고, 싱크대도 마련이 돼 있고요. 이렇게 세탁기까지 준비가 네, 되어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5번 침식차로 볼 수 예.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상 식량도 할 수 있고 또 간단한 빨래와 샤워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8일 동안의 긴 여행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이번 공동조사를 위해서 이 무궁화 열차 객차를 좀 개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을 자, 잘 수 있는 곳도 지금 있고. 저 행사장은 도라산역의 그 홀입니다. 지금 도라산역의 역사래요. 역사에 예. 들어가면 저 큰 홀이 있거든요. 예, 예. 그 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네요. 예. 자, 원래 8시 10분부터 환송 행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8시 25분이니까 한 15분가량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데 네. 자, 참석자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모습도 보였고요.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 박순자 국회 교통위원장의 모습도 윤관석 볼 의원, 수가 있었습니다. 윤종석 의원, 정동영 대표, 다 국토위 네, 수석위원들이죠. 외교통일위원회하고 이제 국토교통위원회가 이제 유관 이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예. 그쪽에 이제 지도부나 위원들이 이제 VIP로 참석을 하는 것이고 안녕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남북철도 네, 환송 행사 공동 시작됩니다. 함께 연구조사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송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통일부 아나운서 이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08년 남북 간 열차 운행이 중단된 이후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성원 덕분에 10년 만에 다시 우리 열차가 북으로 가게 되는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조사단을 격려하고 환송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금일 행사는 경과보고, 축사, 기관사 출무신고, 현지 조사단 환송 순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와 축사를 마친 후 내빈들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도라산역 열차 타는 곳에서 출무신고 및 환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조명균 통일부 환송 장관님 행사가 자리하셨습니다. 지금 시작되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예정보다 한 15분 넘게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제 인사들이 참석한 인사들이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 원장님께서는 10년 전에 장관님 자리하셨습니다. 공동조사가 2007년이었죠? 2007년에 예, 그러니까 11년이 된 건데 그때 당시도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정동영 예, 뭐 그때랑 저는- 비교하시면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지금 북한 쪽이 훨씬 더 적극적이거든요, 지금. 예, 예. 그래서 훨씬 분위기는 조금 더 좋은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한번 이미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2007년 12월에 공동조사한 이후에 남북 간에 또 열차가 1년 정도 오갔었잖아요. 예. 네, 화물 열차가 오갔던 건가요? 예, 일주일에 5번씩 네. 1년 정도 그러니까 그 금강산에서 그 박왕자 씨가 피살되고 네. 이제 그 문제가 돼가지고 남북 교류가 끊어지기 직전까지 한 1년 정도 왔다 그때는 했죠. 어떤 용도로 오간 거죠? 화물차죠. 예. 예. 개성공단에 있는 건설 자재나 뭐 공장 원자재 반출하고 맞습니다. 예. 신발 의류 뭐 가져오고 예. 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주 5회 간격으로 예. 운행이 된 거죠. 뭐 아침에 도라선에서 9시에 출발해서 이제 개성공단으로 가고 예. 오후 2시에 개성공단에서 다시 물건을 싣고 다시 내려오는 예.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1년을 딱 이제 하다가 예. 중단이 됐죠. 네. 자, 이번에 이제 경의선이 400km 정도, 그다음에 동해선이 800km 정도. 그런데 우리 열차가 다 돌아다니는 총 이동 거리는 2,600km. 왜 이렇게 긴 건가요? 아무래도 왕복이 되니까 그렇겠죠. 지금 그러니까는 조사 구간이 예. 지금 오늘 떠나는 분들이 계속 그 경의선까지 그러니까 동해선까지 조사하는 게 아니라요. 18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예. 두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일지는 그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6일 동안 예. 개성, 평양, 신의주까지 이제 조사를 하게 되겠고요. 예. 그분 이제 그 기차가 다시 돌아오겠죠. 경의선 조사하신 분들은 일단 남측으로 이제 복귀를 하시고 귀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동해선 조사하시는 분들은 그 버스로 이동을 해가지고 금강산 위에 원산 밑에 안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안변이 되면 경원선하고 이제 동해선이 만나는 그 부분이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안변까지 버스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2차 그 동해선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네, 이렇게 오늘 어렵게 남북 철도 협력 사업 첫 발을 떼는 셈인데요. 앞으로 뭐 다른 남북 여러 가지 뭐 경협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함께 속도를 낼 수가 있을까요? 경의선의 문산 개성 구간이 그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예. 경제 교류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교류는 할 수 있는데 경제 협력은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다 불가능하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제일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조사의 경우는 경제 협력을 위한 준비 단계, 이렇게 교류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비핵화가 안 됐고 아직까지 제재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경제 협력은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동조사 의미는 있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 협력을 염두에 두고 경제 협력이 시작된다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협력에 대한 의지는 충만한데 이제 제재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경제 협력이 되는 그 순간이면은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이제 철도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철도 외에도 많은 분야들이 있어요. 이제 산림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분야들도 있는데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교류라는 형태를 통해서 경제 협력이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다 맞춰 놓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 시간 동안 비핵화와 제재 해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것이죠. 네, 교수님께서 2009년도에 유라시아 철도 탑승해 보셨잖아요. 이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면은 뭐 중국 더 나아가서 뭐 유럽 대륙까지 갈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어떤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자리에 있는 일단은 아무튼간에 지금은 유럽이나 뭐 중국, 러시아까지도 나가려면은 비행기나 배 아니면 안 되는 섬나라였지 않습니까? 남한이. 그런데 이제는 그냥 육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왕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자꾸만 이게 되면은 금방 경제 협력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은 금방 뭐 유라시아 대륙 철도가 막 활성화되고 막 엄청난 일이 생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북 공동 조사단이 떠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조사 준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부분에서 준비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철도가 연결되면은 그 서울에서 기차 타고 파리까지 간다. 장밋빛 환상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도가 연결되면서 중국의 거대한 철도 시장, 러시아의 철도 시장과 막바로 연결되면서 경쟁과 협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히려 그 시장에 종속돼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염두에 둬야 될 게요. 지금 현재는 지금 기존 선로의 그 개보수를 지금 보고 공동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 대통령께서 그 동아시아 경제 철도 공동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경제 철도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뭐가 베이스가 돼야 되냐면은 고속화된 철도가 베이스가 돼야지 동아시아 일일 생활권. 일단 빨라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번에 그 기존 선로 개보수를 염두에 두고 가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고속철도 건설에도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KTX 최고 속도가 350km, 350km라고 알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북한의 철도 사정을 봤을 때 뭐 50km도 안 되는 것 같다 시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부터 좀 보수가 돼야겠군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네. 그 우리가 철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의 철도가 지금 우선적으로 개보수가 돼야 될 게 한 축이 이제 경의선입니다. 예. 그다음에 한 축이 동해선입니다. 이게 이제 병렬로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평양에서 원산을 잇는 이 평양, 원산, 나진으로 요즘 평라선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마치 부산에서 올라오고 목포에서 올라와서 대전에서 만나서 서울로 가는 Y자 형태인 것처럼 예, 예. 북한 철도의 간선은 한 10개 간선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간선은 경의선과 동해선과 만나는 구간이군요. 평라선, H자 형태라고 H자, 보시면 예, 예.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철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 개보수가 되더라도 이 모든 철도가 그냥 그 뭐 사람도 나르고 물건도 나르는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기능적으로 봤을 때 이 동해선 축은 부산에서부터 동해선으로 해서 나진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넘어가서 TSR로 연결되는 아마 물류의 주축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 서울에서 개성, 평양, 신의주를 이어가는 이 축은 여객을 운송하는 것과 동시에 아마 물류축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북한이 만약에 이제 더욱더 개방이 되기 시작하면은 경제가 좀 더 자유화되면은 물류량이 굉장히 늘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단선인데 이걸로다가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여객 전용의 어떤 고속화된 철도를 만들어야지 동북아 일일 생활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 자, 어찌됐든 뭐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게 일단 첫 출발이잖아요. 지금 뭐 비핵화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서 대북 제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단언하기 좀 어렵지만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연결하는 그 사업 자체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경의선이지 않습니까? 예, 예. 서울, 개성, 평양, 신의주는 이미 다 연결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보수를 포함해서. 예. 보수를 포함해서 이미 운행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예를 예. 들어서 개성에서 평양까지는 우리가 이제 북한 사람들 얘기하기는 평부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근데 이 구간은 약 한 30에서 35km 정도로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이제 우리 북한 그 용어로다가는 평의선이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거의 50km 정도로 해서 이 기차가 북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하늘에서 본 우리 공동철도조사 열차이고요. 기관차와 함께 6량으로 이 구성된 열차가 이 선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YTN 단독으로 내보내 드리고 있는 영상입니다. 네, 2번 차가 유조차, 그다음에 예. 발전차, 그다음에 이제 객차가 있고 침대차, 침식차, 마지막에 까만 색깔이 이제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네, 저기에 이제 식수가 실려 있는 그런 식수 아까 그거 본 거는 저기입니다. 네. 5번에 되겠습니다. 5번. 침식차예요. 예, 예. 예.
자, 이 북으로 달리고 있는 열차는 지금은 환송 행사 때문에 잠시 멈춰서 있고요. 원래는 8시 50분쯤 이 도라산역을 출발할 예정인데 환송 행사가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 행사장 모습은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원장님은 저 북으로 갈 열차 달리는 모습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촬영 기자들이 지금 단독으로 정말 예, 감개가 찍어보시는 무량하죠.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 저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지금 까맣게 잊고 있는 건데요. 한번 작년, 재작년을 한번 복기를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은 예. 불과 작년 이맘때 남북 간에 전혀 완전히 아무 그 교류도 없었고 예. 완전히 경색돼서 정말로 꽉 막힌 담과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예. 그랬던 게 12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쿤밍에서 아리 유소년 축구대회라는 데서 이제 남한 관계자하고 북한 관계자가 만나서 한번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해보라는 그런 이제 그걸 제안을 했고 예. 바로 그 얼마 안 있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일 올해죠 올해 1월 1일 신년 축사에서 신년사에서. 남북 교류를 활성화할 마음도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할 의지도 있다라는 그걸 밝히면서 정말로 급진전돼가지고 지금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네, 말씀대로 이 남북의 철도와 도로를 잇는 사업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두 정상이 약속을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날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이 11월 30일입니다. 네. 지난해 11월 29일, 지난해 11월 29일 어제죠. 예. 지난해 11월 29일 새벽 3시 17분에 북한이 화성 15형 미사일을 쐈습니다. 예. 네. 네, 만 1년입니다. 만 1년. 그러니까 화성 15형이라는 미사일이 북한이 지난 16년, 17년, 2년 동안 엄청나게 미국을 향해서 이제 미사일을 쏘겠다고 해서 만든 최종적인 마지막 무기가 이제 그야말로 화성 15형인데 그 다음 날 오늘에는 뭐 나라가 거의 뒤집어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최고조에 올랐던 시간이 바로 1년 전 오늘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런 장면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격세지감 아니면은 뭐 상황 반전, 대반전 이런 말들을 이제 바로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것이죠. 그 무렵에 이제 저희 취재 기자들도 보도국에서 야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바빴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그 1년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나 있었고 세 차례 열렸고 또 북미 올해 정상회담도 한 차례 있었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은 교착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벤트들이 좀 한반도 비핵화 시간표를 좀 앞당기는 데도 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약간 어렵습니다. 남북 관계가 비핵화하고는 또 약간 또 거리가 있어서 예. 이건 북한하고 미국하고 예.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결판을 하고 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제 양쪽에 이제 대리인들이 모여서 고위급 회담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의제를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남북 관계 개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또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을 약간 촉진하는 예. 그런 역할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남북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핵화라든가 제재 해제는 예. 그것은 북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당초에 7월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넉 달이나 늦게 시작이 된 건데 8월에 또 한번 공동조사를 하려고 했다가 유엔 사령부가 이 통과 그렇죠. 군사분계선 통과하는 걸 승인을 안 해줬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제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엔 사령부라는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미국이 거니까. 노했던 거죠, 뭐.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똑같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가 나오면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기 때문에 유엔 사령부의 지도부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재에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제재위원회에서 허락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답이 나오니까 제재위원회 얘기를 해보니까 제재에 다 걸리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럼 아예 통으로 이게 철도 조사 이 부분을 면제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달라. 제재 하나하나 들어가니까 다 이제 안 되는 거니까 통으로 제재를 면제를 해달라고 해서
제재 면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공동조사에 한해서만 그렇죠. 제재 면제가 된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급물살을 타게 된 게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워킹그룹 회의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한국과 미국이 이제 협의를 그 동안에도 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제재위원회에 이제 이 전체적인 면제라고 하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결정이 나온 다음에 제재위원회는 사실은 뭐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를 해서 100% 합의했다고 하면 예. 제재위원회가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개월, 구체적으로는 3개월 만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미 워킹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고마운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예. 우리 측 이도훈 본부장과 미국 측의 비건 대표를 말씀하셨는데 예. 아마도 그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은 이 두 대표 사이에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동 조사에 대해서 예외를 해준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 남북 철도 연계 문제가 그 미국에서 봤을 때 남북 간의 문제라면은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북 철도가 연결돼서 이 북한 철도가 이제 중국으로 연결되고 러시아로 연결될 때, 특히 중국으로 연결될 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정책하고 완전히 합체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일종의 패권 다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패권 다툼 속에서 중국이 1대1로라는 정책을 취해서 남중국해가 봉쇄됐을 때,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가 봉쇄돼 가지고 석유 운반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이제 육상에 그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띠, 이게 이제 철도입니다. 결국은 철도와 도로지만 철도인데 이거를 만들어서 미국하고 이제 패권 다툼에 들어간 건데,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은 얼마 전에 우리 문 대통령께 1대1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 거꾸로 한국 정부가 1대1로 사업에 깊숙이 인볼브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셨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는 워킹 그룹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아마도 이 남북 철도가 1대1로에 연결되는 것으로 인해서 미국에 불편을 끼치거나 그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것보다도 이것 때문에 미국에도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어떤 뭔가 설득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런 공동조사 준비 단계를 허락해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늘에서 본 공동철도조사 열차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잠시 뒤면 이 열차는 10년 만에 북한의 철로로 달려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 한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얘기는 앞으로 뭐 착공식이나 또 공사가 진짜 시작되기까지 넘어야 할 사안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얘기인데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돈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뭐 제재에 또 위반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만 일단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착공식까지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착공식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꼭 그런 게 아니라 제재에 해당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하는 거는 북한이 국제사회 여망에 맞지 않게 근데 착공식을 열게 되면 물자가 가게 되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착공식에 물자가 왜 들어갑니까? 사람이 모여가지고 착공한다고 선언하는 건데. 거니까요. 아하, 그렇습니까? 네, 모여가지고 공사를 시작합시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왜 돈이 들어갑니까? 예. 사람이 모여가지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예. 돈은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공식은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착공식은 문제가 없는데 착공식을 한 다음에 실제로 공사가 안 되면 사실 그것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착공식이야 뭐 하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내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실제 공사 여부는 대북제재 공사가 상황에 시작되는 따라서, 거는 이런 일에도 들어가는 거는 유엔 안보리에서 반대하게 되어 있고 또 미국도 반대하는 것이고 유럽도 반대하고 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반대합니다. 자, 저희 원래 오늘 8시 50분에 우리 열차가 북으로 향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2분 30초 정도가 남았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죠?
네, 뭐 애초에 이제 뭐 행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정을 하고 이제 한 5분 정도 이제 뭐 여유는 있겠죠. 8시 50분 정도에 이제 출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마 55분 정도로 늦춰지지 않나 이렇게 지금 이제 전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 네. 지금 계속해서 하늘에서 본 공동 열차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이 열차는 조금 전에 파주에서 금능역 구간을 달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이 경의중앙선이 계속해서 도라산역까지 연결되고 또 더 나아가면은 판문역까지 북측의 판문역까지 가고, 가게 되는 건가요? 예, 예. 그 경로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간단합니다. 그 도라산역에서 이제 판문역 바로 앞에 있고요. 판문역에서 이제 쭉 올라가면서 조사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을 거쳐서 뭐 정주를 거쳐서 신의주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게 이제 경의선 구간이고 예. 또 한 구간이 더 이제 조사에 들어가는 게 동해선 동해선 구간이다. 그거는 이제 이 경의선 철도 네. 예, 지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넘어섭니다. 분단 이전의 서울역은 국제역이자 동북아의 허브였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을 타는 곳이 따로따로 있었고 당시 청년이었던 손기정 선수도 경부선을 타고 와서 서울역을 통해서 서울역에 도착해서 열차를 타고 베를린 올림픽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출정식은 분단의 상징이었던 철도를 연결해서 남북 공동 번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섬처럼 갇혀있던 한반도의 경제 영토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촉매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2007년에 개성 신을 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축사 들으셨고요. 경험이 있습니다. 자, 원장님 그리고 어떻게 오늘 이 들으셨습니까? 자리에는 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네. 내용을 지금 장관께서도 말씀하시고 섬처럼 있으니까요. 갇혀있던 한반도가 예, 예. 유라시아 대륙까지 예, 연결될 예. 것이다. 결국은 우리 모든 국민의 염원이고 그 여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뭐 저는 사실 지난 8월 말에 이제 하얼빈과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만주 지역 철도에 대한 조사도 하고 리포트도 한 적이 있어서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나름대로 예. 감명이 좀 있는데 그쪽 동네에 가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철도로다가 엄청나게 경제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따칭이라는 곳이 이제 2시간 거리인데 하얼빈에서 거기에서는 볼보 자동차, 스웨덴의 볼보 자동차 공장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제 시베리아 철도랑 연결을 해가지고 부품을 받고 완제품을 보내고. 유럽까지 보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먼데 그렇게 작업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비용 같은 대비를 해보면 경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중국 노동자들의 숙련도라든가 이제 소비자들의 안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마케팅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고쳐지겠다고 하고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활발한 상황이고 러시아, 몽골도 요즘에 이제 그런 철도망에 뛰어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국의 내륙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철도가 발달돼 있고 그래서 이런 옆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막 돌아가는데 우리만 그 섬이 돼가지고 이제 배로만 우리가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하려면은 항공기가 있을 수 있고 또 배 회상 운송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철도 운송하고 자동차, 도로 운송에 쭉 빠져버리니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그동안 한 손으로만 전투를 한 거죠. 2손 다 가지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철도 운송이나 도로 운송 이쪽에 좀 풀리게 되면은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된다고 하는 저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 삶을 굉장히 격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제 환송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비용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네.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비용 문제가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임시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철도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이제 빨라 봐야 45km, 50km 평균, 그다음에 20. 감사드립니다. 네. 조명균 통일부 정부는 장관의 축사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하신 착공식도 올해 연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로 이어질 철길을 통해서 남북이 함께
번영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도 탄탄해질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로 오고 가는 열차는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실어 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28분의 조사단원이 올라가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북한의 기차역들과 북녘의 산천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또 갖고 계실 것입니다. 추운 계절인 만큼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고 북측의 철도 부문 종사자들과 협력해서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축사 들으셨는데요. 연내 착공식 착실히 준비하겠다. 네. 또 관련 국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 네. 또 조사단의 또 건강도 당부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착공식을 연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를 하겠다 예. 이런 부분이 귀에 좀 들리네요. 예. 이제 조금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착공식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예. 하는 쪽도 있고 예. 착공식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도 있는데 예. 지금 조명균 장관은 착공식을 연내하는 쪽으로 예. 정부의 방침을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 속에 이루어지도록 착실하게 준비하겠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잊지 않고 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통일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는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동북아 세계 평화를 실어 나르게 될 것이다. 네. 실제로 남북 관계 또 세계 평화를 앞당기는 촉매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뭔가 조건이 다 이루어진다면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서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 그런 뉘앙스가 좀 포함된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행사장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환송 행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참석자들은 기관사 출무 신고를 위해 1번 승강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관사가 출무 신고를 하고 또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이 기관사에게 머플러를 씌워주고 잘 다녀오라 이런 인사를 나누게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출발하게 될 텐데 북쪽의 개성공단 바로 옆에 있는 판문역은 거리가 별로 안 됩니다. 7.3km밖에 안 돼서 바로 도착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마 북쪽에서도 아마 환영하는 행사를 아마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기관차 교체도 해야 되고 또 북쪽 차량 열차 내량을 또 합체하는 네. 그런 것도 있어서 그쪽에서 하면 몇 시간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도 도라산역 자주 가보셨잖아요. 예. 지금 저기가 기념사진 많이 찍는 장소죠? 많이 찍는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예. 그 미국의 그 부시 대통령이 저곳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입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출무 신고를 위해서 지금 도열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가운데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서 있습니다. 현장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북 철도 현지 공동조사단 열차 출무 신고를 하겠습니다. 출무 신고는 코레일 김재균 기관사와 박준만 기관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님께 하겠습니다. 남북 공동 조사열차 출무 신고하겠습니다. 대빈께 인사 안전. 바로 배기열차 출무 신고 기관사 김재균, 기관사 박준만, 기관차 번호 7482호, 현차 6량, 환산 5량, 열차장 8량 오부, 도라산역에서 판문역까지 7.3km 열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빈께 인사 안전. 바로 장관님과 사장님께서 안전 운행을 기원하시며 두 기관사분께 머플러를 내주시겠습니다. 네, 2명의 기관사가 출무 신고를 했고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또 지금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철도공사 사장이 기관사들에게 잘 다녀오라는 의미로 머플러를 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동조사단과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쪽은 다 돌아서 오겠습니다. 자, 이제 출무 신고를 마쳤으니까 예정된 행사는 기념사진 촬영 그리고 바로 출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한 10분 정도 더 늦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원래 열차를 운행할 때 기관사가 몇 명 정도 탑승하게 됩니까? 지금은 기관사가 2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은 일반적으로 한 명이 탑승합니다. 근데 아마도 여기는 지금 너무 중요한 그런 사업이기 예. 때문에 두 분이 이제 탑승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 판문역에서 기관차를 바꿔 달기 때문에 이 기관사들은 지금 도라산역에서 판문역까지만 운행을 하게 되는 그죠? 건가요? 다시 이제 판문역 다시 도라산역으로 돌아올 겁니다. 네, 이제 기관사 두 분은 이제 바로 오늘 돌아오시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열차는 북한 기관차에 끌려서 이제 예. 신의주까지 쭉 올라가는 예. 올라갔다가 이제 조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평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동해선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동해선에서 이제 안변역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와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우리 2조가 평양 근처인 건가요? 거기? 원산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평양에서 북한을 이제 가로질러 가지고 예. 동해선으로 가는 예, 동해선으로 가는 이제 안변역까지 가게 될 겁니다. 예. 마치 우리 서울에서 강릉 가는 그런 아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예. 돼요. 안변은 금강산 북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예. 네, 금강산 북쪽에 있는 동네고 원산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예, 원산 바로 밑에 있고 그래서 조사단은 지금 28명 1조는 지금 이 기차에 타고 가는 거고요. 네. 조사단 2조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고 아하. 그래서 동해 쪽에 고성 쪽으로 해가지고 예. 버스로 이동할 겁니다. 버스로 안변까지. 이동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12월 8일 날. 예. 안변에서 만나서 예. 이 열차를 다시 타게 되는 다시 그런 타게 일정입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안변까지 가는 거는 이 열차만 가게 됩니다. 예. 북한 기관차에서 이 열차, 사람 없는 이 열차만 가게 되고 그러니까 경의선 조사단원들은 거기서 다 내리고 이제 돌아오고 예. 그다음에 그 열차는 빈 안변역으로 열차가 빈 동쪽으로 열차가 가고. 안변으로 가고 예. 2차 조사지는 예. 이제 그 고성에서 버스 타고 안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열차에 탑승하게 될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조사한 내용, 물론 이제 북측 조사단도 열차 내량이 합쳐져서 같이 조사를 하게 되지만 저희가 조사한 내용도 북한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는 공유를 건가요?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왕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남북한 간에 가장 시급한 거는 이런 기술의 표준화입니다. 예. 근데 이 표준화가 지금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서로 어떤 토론을 해야만 할 겁니다. 지금 이제 기초 조사를 지금 하는 것이고 조사 결과 이제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했지만 현대화의 수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KTX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뭐 그냥 가만히 생각해도 수십조 원이 넘어가겠죠. 예, 예.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래도 유라시아와 연결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현대화만 한다 하게 되면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경의선 쪽에 평균 속도를 한 60 정도에 맞추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동해선의 경우도 한 40km 정도로 맞추겠다. 그러면은 대대적인 공사가 아니라 소규모적인 공사로 좀 병행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의 차이는 그야말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이 있을 거고 아마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속철도 수준으로 바꿔버린다. 예. 아니면은 획기적으로. 아주 최소한으로 바꾼다. 예. 아니면 중간 정도의 절충을 한다. 이 정도 세 정도 시나리오가 나올 텐데 비용이 아마 굉장히 뭐 수십조에서 수천억 정도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남북 철도 공동 조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 남측의 최북단역인 도라산역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환송 행사가 원래는 50분쯤 끝날 예정이었는데 10분 정도 늦어진 모습입니다. 이제 참석한 귀빈들이 공동조사단에게 악수를 하고 환송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잠시 뒤면 이 열차가 북한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판문역까지 아까 7.2km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뭐 7.3km 예. 정도로 계산합니다. 어느 정도 소요 시간이 걸릴까요? 그 뭐 7.3km면은 뭐 빨리 가면은 그야말로 10분 안에도 금방 휙 갈 수는 있는데 예. 아마 굉장히 가까운 시간을 거리군요. 좀 맞춰서 가겠죠. 아무래도 예, 속도를 좀 조절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비용 문제가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제 북한 철도를 이제 그 현재 철도를 완전히 고속화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기존 철도의 고속화는 불가능한 거고요. 고속화한다는 기술적으로 개념은 그렇습니까? 예, 뭐 어차피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보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신선을 새로 까는 게. 깔아버리는 게 훨씬 더 뭐 비용 측면에서 어허. 나을 것 같고요. 네. 단지 이제 아까 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선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설계 속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철도 같은 경우는 뭐
100km, 120km 뭐 그렇게 그다음 고속철도 같으면 예, 뭐 350km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 속도를 맞추게 되어 있는데 설계 속도에 따라서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북한이 원하는 정도의 어떤 속도 수준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속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그냥 단순히 개보수만 하면은 뭐 아까 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은 한 2, 3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돈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국민들이 이제 뭐 또 퍼주기 아니냐. 예. 또 야당 같은 경우도 뭐 이거 뭐 퍼주기다 그래서 굉장히 그 반대를 하시는데 이거는 좀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의선은 이미 가동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가동이 가능한 경의선을 개보수를 하면서 이거를 한번 시험적으로 좀 상품화시켜서 운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관광 열차를 한번 이 경의선 축에 띄워보는 거죠. 그래서 남북 관광을 가는데 옛날에 뭐 개성이나 이제 동해 금강산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라든지 뭐 개성 뭐 이렇게 기차로 가기도 했지만은 이거를 기차를 타고 평양까지도 가고 신의주까지도 가고 그다음에 신의주 넘어가면 단동인데 거기서 단동에서 중국 열차로 갈아타가지고 중국 여행을 뭐 이렇게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떤 여객이 모집되는 효과라든지 비용이 충당되는 효과들을 이제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물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은 워낙 오랫동안 이 섬나라처럼 갇혀 있다 보니까 국제 철도를 이용해서 국제 물류를 보내봤던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코레일에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심지어 북한조차도 국제 물류 철도 운영 경험이 있는데 우리는 전무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국제 철도 물류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북한만 연관된 게 아니라 중국, 그다음에 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지난번에 6월 7일 날 OSJD라고 국제철도 협약 기구에 우리가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입 조약국들하고 이런 협의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블록 트레인, 화물 전용 열차를 한번 서울에서 띄워가지고 유럽까지 진짜 보내보는 겁니다. 북한 철도 연결된 다음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그것들을 걸치면서 우리가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고속철도 사업은요. 이미 2014년도 3월 달에 한국의 그 경협 기업인데 뭐 주식회사 한신이라는 조그만 기업하고 중국의 상지 간군이라는 그 대그룹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그 경제노동 그러니까 대외 경제위원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 열차가 이제 공동조사를 위해 곧 기적 소리가 출발이 들리는 것 같군요. 임박한 것 같습니다. 네, 기적 소리가 들렸고요. 우리가 보통 승강장에 서 있으면 잉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열차 소리가. 그 열차 소리가 멀리 현장에서 들렸고 지금 북한으로 자, 우리 열차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오전 9시 6분 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네,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 열차가 가는 길이 남북관계 진전, 또 동북아 평화, 또 세계 평화로 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비용 얘기를 좀 하다 마셨는데 그럼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다 남북협력기금에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남북 관계라든가 유동성이 너무나 많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천차만별의 상황 속에서 또 제재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더 나중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열차가 출발하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남북 철도 공동조사 첫 발을 뗐습니다. 뭐 응원의 한마디랄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떠나는 이 열차가 단순히 뭐 북한의 철도를 뭐 개보수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진 열차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 철도는요 정말 잘 우리가 만들어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번영을 가져오고 이게 더 나가서 이 동아시아 그다음에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평화를 가져오는
병원용을 가져오는 그런 열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우리 왕 기자님. 네, 저도 사실은 굉장히 감격스러운데 남북 관계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아서 남북 관계 개선을 하는 이런 노력이 사실 벽에 부딪힐 때도 많았고 그것이 좀 잘 안 된 적도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꿈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노력을 해서 3개월, 4개월 만에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을 얻으면서 이런 철마를 북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이제 감격스러운 장면을 봤습니다. 이거보다 앞으로 더 큰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제재 해제라고 하는 더 큰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도 이번에 조그만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또 북한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이뤄 나간다면 이제 저는 비핵화와 북한 제재 해제라든가 또 더 크게 나가서 남북 평화적인 통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저는 가능하다라는 희망을 지금 이 열차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결국 우리 의지에 달려 있다. 의지가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렇게 국제사회 지지 속에서 철마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는 그런 차원에서 좀 감격적인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저희도 뭐 남측도 이미 날씨가 추워졌지만 북측은 더 추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조사단 28명이 타고 있다라는데 뭐 성과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자, 지금 판문역으로 향하는 열차 모습 계속해서 보고 계신데요. 네, 예정보다는 15분 정도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 열차는 파주 이제 도라산역을 출발해서 북한의 판문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북한의 판문역은 멀지가 않습니다. 가까운 시간에 도착을 할 것 같고요. 그곳에서 이제 북한의 기관차를 갈아 끼우게 됩니다. 자, 도라산역은 경의선에서 우리 측에서 보자면 최북단역이고 그렇죠. 판문역은 북한에서 보자면 최남단역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개성공단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판문역도 봉동역이 가동이 됩니까? 지금 안 되는 봉동역은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고 네, 판문역에서 그냥 이제 개성공단은 판문역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관차를 교체를 하고 또 북한 차량 열차 4량을 합체를 해서 이제 신의지로 올라가는 이제 대장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원장님, 그러면 기관차를 교체하고 다른 북측 열차 4량을 연결하고 이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시간이 거의 안 걸리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 작업이죠. 그럼 저희 기관사분들은 바로 다시 복귀를 할 수 있겠군요. 아마 거기서 뭐 별일 없으면은 아마 북한의 일정에 따라서 복귀할 것 같습니다. 네. 평화를 향한 열차는 떠났습니다. 18일 동안의 대장정 잘 마무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진장원 원장, 왕선택 기자와 함께 또 열차 떠나는 모습 함께 지켜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